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7일이죠. 지금 아침 7시 좀 넘었나요? 네, 오늘 뭐 이틀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또 밤새 또 이렇게 첫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비가 내린 다음에 눈이 내려서 그런지 아주 그냥 나무에 눈꽃이 아주 이쁘게 펴가지고 제가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전경을 보여드립니다. 네. 김포가 저기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침 디지털 단지. 이거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게 어제 어느 행정사님하고 좀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이 F4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은 네, 뭐 일단은 영주 자격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행정사님 얘기가 영주 자격을 신청하려면 GNI, 국민 총소득이 지금 1인당 평균 소득이 되죠. 그게 지금, 그러면 한 달에 급여로 따지게 되면은 한 39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천 한 넘게 1년 평균 소득이. 그래서 그게 너무 높다. 그렇게 소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그게 높아서 영주 자격으로 가기도 쉽지 않다. 그것도 지금 보통 영주 자격 신청을 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그전에는 걸렸었는데 지금은 뭐 1년 넘게 이렇게 걸린다고 그럽니다. 1년 넘게. 그래서 상당히 그거고 또 하나는 뭐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해서 너는 작년에 2023년도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소득 증빙 자료 이거를 좀 제출을 해서 신청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승인이 안 났다. 그러면 해가 넘어가서 2024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2024년이 되면 또 그 증빙 자료, 2023년도 거를 또 가져와라. 또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그 증빙 자료를 또 했는데 또 새롭게 증빙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좀 그것 때문에 또 불허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영주권 정치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영주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국 국적 기화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기화 신청은 지금 한국 국적이 나오는 데까지 2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년. 제가 가까이 아시는 분도 뭐 특별 기화 신청을 했는데 거의 뭐 2년 가까이가 됐는데도 아직 기화 신청이 안 나와 있고 아이 셋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화 신청도 상당히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주 자격 신청을 하려면은 5년 이상 저는 한국에서 체류를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소득 증빙을 해가지고 또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기화 영주 자격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1년 걸리죠. 또 기화 신청하게 되면은 또 2년 걸리죠. 그러니까 총 저도 못 잡아도 8년은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한국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영주 자격 신청하려면은 뭐 5년 이상이 해서 6년 뭐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한국에 이주한 동포들도 그렇고 이주민들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영주 자격 취득하고 국적 취득하는 게 너무 높다. 소득 승리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기간이 빨리빨리 뭐 그전에는 6개월이면 영주 자격 신청도 할 수 있었고 어떤 면 국적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했더니 결국은 법무부에서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빨리빨리 심사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일을 저기서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이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처리해주는 그런 기관에게는 좀 인센티브를 주던가 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H2나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의 배우자 F-1이나 F-3 체류 자격을 좀 부여받게
되죠. 보통 이제 F-2를 많이 부여받게 되는 건데, 저는 F-1은 비동포, 그러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을 예를 들은다면 뭐 한족 배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받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 중국 동포들도 F-1 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포면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해가지고 시험을, 사전평가 시험을 보면 40점 이상 맞으면은 C2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84점 이상 이렇게 맞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 이제 동포분들 중에서도 우리 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라고 그럴까요? 말은 하는데 이 글을 읽고 쓰는 것, 그게 좀 어려워서 이거 시험을 보기가 좀 어렵다,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사전평가에 40점을 맞으면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주고, 또 84점을 맞으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이 40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글을 처음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그거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또 시간 내서 공부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F-1로 있는 이런 동포 배우자들도 상당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참 이게 지금 한국이민재단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쪽에서 관할해서 이 시험 제도하고 이거를 하는데, 뭐 시험도 제때제때 잘 안 되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관해서 좀 더 알아보고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 동포분들이 영주 자격을 신청하거나 또 한국적 기아를 신청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법무부의 담당 직원들이 또 뭐 일을 뭐 신속하게 처리해 주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밀려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좋네. 아이고. 와, 눈꽃. 아침에 눈꽃.